1211년 칭기스칸이 이끄는 몽골군은 금나라로 침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금나라도 몽골군에 맞서 싸우게 되지만 야호령 전투 등 여러 전투에서 계속해서 패배했으며 수도였던 중도까지 포위되고 말았죠. 당시 금나라의 선종은 칭기스칸에게 과거 몽골의 칸에게서 받은 유물과 엄청난 금액의 보상금을 주기로 하면서 화친을 제안했고, 이 제안을 받아들인 칭기스칸은 다시 몽골로 군사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선종이 수도를 개봉으로 옮기자 칭기스칸은 이를 몽골에 대항하기 위한 적대 행위로 생각했고 다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죠. 그러자 과거 수도인 중도가 함락되어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과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때 호라즈만국이 몽골의 사신단을 죽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칭기스칸과 몽골의 눈은 금나라에서 호라즘 왕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에 대금나라 전선은 사준의 한 명이던 잘라이르 무칼리가 맡게 되었죠. 무칼리는 4만여 명밖에 안 되는 병력으로 금나라의 전선을 여기저기 타격하면서 금나라 영토를 야금야금 빼앗자 금나라 선종은 무칼리에게 화친을 제안했지만 무칼리는 나라를 바치고 항복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신 못 차린 금나라 선종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나갔고 결국 1224년 1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의 아들이던 애종이 뒤를 이어 금나라 9대 황제가 되었죠. 당시 금나라는 황족인 와난시와 귀족들의 사치와 방탕이 도를 넘고 있었으며 몽골과의 전투에서도 계속 패했지만 잠깐 슬퍼하다 다시 연애를 벌릴 만큼 개판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애종이 즉위 후 어느 정도 바꾸기 시작했는데, 황족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함부로 해치면 처벌했고,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간언도 귀 기울여 들었죠. 또한 뛰어난 장수들을 대거 발탁해 훗날 다시 침략해올 몽골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칭기스칸이 죽고 나서 1228년 3월 우구데이가 데칸의 자리에 오르자 다시 몽골군은 금나라로 침략을 시작했죠. 하지만 몽골군은 금나라 애종이 준비했던 것들에 의해 뼈아픈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몽골군이 대창원에 이르렀을 때 금나라의 와난지나상이라는 인물이 그들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와난지나상은 금나라의 명장으로 원래 그는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히고 말았고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운명이었죠. 하지만 애종이 대대적으로 유능한 인물을 발탁하면서 그를 풀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명장 와난지나상은 선봉으로 나서 불과 400명의 병사로 당시 기세가 하늘을 찌르던 세계 최강의 몽골군 8천여 명을 개박살 내버립니다. 그러자 애종은 굉장히 기뻐하며 그를 정원 대장군으로 임명했고, 이 기세를 몰아 와난지나상이 이끄는 금나라군은 하남과 섬서 일대에서 몽골군을 수차례 때려 부쉈으며 1229년에는 몽골군에게 포위된 위주를 구해내기까지 했죠. 와난압달과 와난지나상 등 여러 금나라 명장들에 의해 금나라는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1230년 우구데이칸은 다시 대대적인 금나라 침략을 개시해 친히 대군을 이끌고 섬서 일대를 초토화시켜버리면서 진격했고, 수부타이에게 별동대를 이끌고 동관을 공격하도록 명했죠. 1231년 1월 몽골의 최고의 명장인 수부타이는 동관을 공격했지만 와난지나상이 이끌던 충요군 1천여 명이 지원을 오자 그들과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나라 최고의 정예병이던 충요군과의 격돌에 결국 버티지 못하고 수부타이와 몽골군은 후퇴하고 마는데, 이들은 금나라군에 쫓겨 동관에서 도화고까지 도망쳤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부타이의 목숨을 거두려 했던 와난지나상은 끝까지 추격했지만 결국 그를 놓치고 말았죠. 동관 공략에는 실패했지만 봉상 등 여러 요새들이 함락되면서 몽골 입장에서 보면 나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구데이칸은 수부타이를 심하게 질타했는데, 이에 우구데이의 동생 툴루이가 싸우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라며 그를 설득해 수부타이는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하지만 동관의 방어가 너무 견고해 쉽게 함락시키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한 우구데이칸은 여러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했는데, 이때 툴루이는 주의를 물리친 뒤 우구데이칸에게 동관 서쪽으로 빙돌아서 복에 금주를 거치면 한 달 안에 당주와 등주에 이를 수 있을 것이고, 이후 수도 개봉의 측면으로 쳐들어가는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우구데이는 일찍이 태조께서도 이런 작전을 말씀하셨다라며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툴루이에게 군대를 맡겨 작전대로 움직이도록 명령했죠. 그리고 우구데이칸이 이끄는 본대는 그대로 북쪽에서 금나라를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금나라와 몽골 간에 운명을 건 최후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툴루이의 군이 한중을 거쳐온다는 소식을 들은 금나라 조정에서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금나라 대신들은 몽골군이 먼 길을 오는 동안 크게 지쳤을 것이며 싸울 엄두를 못 낼 것이니 청야 전술을 구사하면서 적들을 상대하지 않고 농성을 해 지구전으로 끌고 가면 자연스레 퇴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죠. 금나라 백성들과 금나라 영토는 몽골군에 의해 짓밟히고 초토화되고 있는데, 그저 자신들의 안위만 걱정하면서 성 안에 틀어박혀 있자고 하는 대신들 때문에 금혜종의 입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저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 20여 년간 힘겹게 기르고 모아놓은 20만 명의 군사가 있으니 성 밖으로 나가 툴루이 군대와 맞서 싸우라 명령했죠.
그렇게 대장군 이랄파와 완한압달, 그리고 양옥연, 무선, 완한진하상 등의 금나라 장군들이 한 곳에 집결해 15만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고 등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한수 앞에서 몽골군과 맞닥뜨리게 되자 최고 지휘관인 이랄파하는 적이 강을 다 건너고 나면 공격하겠다고 결정했죠. 그러자 다른 장수들은 깜짝 놀라며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랄파하는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적군이 강을 건널 때가 가장 공격하기 좋은 때인데 이랄파하 덕분에 손쉽게 강을 건넌 몽골군은 금군과 전투를 시작했죠. 하지만 병력이 4만 명밖에 되지 않았던 몽골군은 15만이나 되던 금군과 정면으로 부딪히기엔 무리이기도 했고,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몽골군이 맹렬한 공격을 가했지만 완한압달이 도망치는 장수와 병사는 손수 죽여버리겠다며 전투를 독려하자 쉽게 결판이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툴루이는 물러나는 척하며 금군을 유인해보기도 했지만 금군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러자 툴루이는 여기서 더 싸워봐야 병력만 소모할 뿐 쓸모없는 교전일 뿐이라 생각해 깊은 밤이 되자 군사들을 은밀히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금군은 당황했는데요. 전날까지만 해도 있었던 몽골군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금군은 정찰병을 풀어 4-5일간 근처를 샅샅이 뒤졌지만 몽골군의 흔적은 조금도 찾을 수 없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몽골군을 봤다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총대장이던 이랄파하는 보급을 위해 등주까지 철수하기로 하고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몽골군이 나타나 군량을 약탈하고 사라져버렸고, 등주로 입성한 뒤에도 계속 몽골군 별동대가 등주를 공격했다가 사라지는 등 의도를 알 수 없는 짓을 했죠. 금나라 장수들은 몽골군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를 얼마안가 알 수 있었는데 등주 근처에 있던 도시 당주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별동대로 하여금 금나라 군대를 지속적으로 공격해 정신을 빼놓은 뒤 툴루이 본대는 뒤로 돌아 당주를 함락시켰고 수도 개봉을 향해 진격하고 있던 것이죠. 이제 1232년 금군 15만 대군은 개봉을 구원하기 위해 등주를 나섰고, 그렇게 삼봉산 전투에 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추위 때문에 행군도 제대로 하기 힘들었고, 몽골군이 근처에 있던 도시나 마을들은 모조리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금군은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었으며 추위를 피할 곳도 없었죠. 또한 몽골군 별동대는 금군이 조금만 방심하면 갑자기 나타나 끊임없이 금군을 괴롭혔고, 좀 싸우려고 하면 곧장 도망치는 전술에 금나라 병사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거기다가 밤이 되면 몽골군이 근처에서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고 북을 치니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통에 금군은 편하게 잠을 잘 수도 없었죠. 사실 이 전략은 수부타이가 툴루이에게 알려준 것이었는데요. 성에 사는 사람들은 힘든 걸 잘 견디지 못하니 계속 도발하고 그들을 고달프게 한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줬던 것이죠. 계속해서 몽골군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이랄파하는 1만 명의 별동대를 보내 몽골군 별동대를 쫓아내게 했지만 금군 별동대가 철수하면 몽골군은 곧장 다시 나타나 계속해서 금군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금나라의 문제는 툴루이군만이 아니었는데 바로 우구데이칸이 이끄는 군대가 계속해서 남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금나라의 주력 부대는 툴루이 군을 상대하고 있었고, 또 다른 군사들은 동관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 개봉을 지키는 병사들은 약 4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거기다가 우구데이는 툴루이에게 1만의 기병을 더 보내줘 서둘러 금군을 뿌리치고 개봉으로 합류하라고 지시했던 것이죠. 그러자 툴루이군의 병력은 5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랄파와 완한압달이 이끄는 금군이 천신만고 끝에 사하에 도착해 진영을 차린 뒤 좀 밥도 먹고 쉬려고 했지만 몽골군이 또 다시 쳐들어와 금군 진영을 들쑤셨죠. 다시 맞서 싸우려 하면 몽골군은 곧바로 후퇴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으며 좀 더 빨리 진군에 급히 균주성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비는 금세 눈으로 바뀌어 폭설이 쏟아졌죠. 눈은 끊임없이 내렸고 안개까지 끼자 더 이상의 진군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금군은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고 그곳에 주둔하면서 꼼짝없이 발이 묶여버렸죠. 장병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채 계속 몽골군에 시달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또 좋지 않은 소식이 날아들었는데, 그것은 개봉이 위험하니 서둘러 군대를 이끌고 구원을 와달라는 내용의 애종의 서신이었죠. 모든 장수가 엎드린 채 애종의 서신을 듣고 있을 때 이랄파하는 벌떡 일어나 빨리 개봉으로 군사를 움직이자고 말했고, 완한압달은 깜짝 놀라며 일단 논의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랄파하는 더 이상 무슨 논의를 하잔 말이냐며 완한압달의 의견을 거부하면서 군사를 움직이기로 마음먹었죠. 금나라 역사서 금사에서는 이때 이랄파하가 이미 넋이 나갔던 것이라며 기록해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랄파하는 곧바로 진영을 철거하고 전군 개봉으로 진군을 시작했죠. 이 행군은 지옥같은 행군이 되었는데요. 엄청난 폭설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몽골군이 금군이 가는 길목 여기저기에 나무를 베어 길을 막아놓은 상태였기에 진군 속도도 굉장히 느렸습니다.
또한 비록 적은 피해였지만 몽골군에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진군하는 수밖에 없었고, 천신만고 끝에 균주성에서 심리 떨어진 삼봉산에 도착했죠. 한편 오만의 툴루이군은 지쳐있는 금군과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소와 양고기를 구워 먹으며 힘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대를 나눠 돌아가면서 금나라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금나라가 다른 곳으로 새지 못하도록 사방으로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균주성으로 가는 길만 열어두었었죠. 지칠 대로 지친 금나라 군사들은 그게 몽골군이 일부러 열어둔 것인지는 생각도 못하고 균주성 쪽으로 타령하는 병사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러자 몽골군은 일단 금군의 탈영병들을 금군의 본진에서 멀어지는 대로 그대로 뒀다가 확실히 멀어졌을 때 쫓아가서 그들을 모두 죽이거나 사로잡았죠. 그렇게 제대로 된 전투 한 번 치르지 못한 채 금군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으며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금군이 지칠 대로 지친 채 삼봉산에서 발이 묶인 지 3일째 되던 날, 이제 슬슬 금군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한 툴루이는 전군 5만 명을 동원해 총공격을 개시했죠. 저항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금나라 병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10만이 넘는 병력은 순식간에 와해되고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전투라기보다는 사륙에 가까웠죠. 그렇게 금나라에서 지난 20여 년간 사력을 다해 키운 15만의 주력 부대가 몽골군과 제대로 된 전면전 한 번 하지 못하고 대부분 무기력하게 죽거나 포로로 잡혀버리고 말았죠. 병사들뿐만 아니라 금나라의 장수들도 대부분 이 전투에서 죽고 말았는데, 양옥년, 번택, 장해 등은 몽골군과 처절하게 싸우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총대장 이랄포아는 개봉 방향으로 도망을 쳤지만 결국 몽골군에 사로잡히고 말았죠. 몽골군은 이랄포아에게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여러 번 권유했지만 난 금의 신하다, 금나라 땅에서 죽겠다라며 강력하게 거절했고 결국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완한압달은 난전 속에 이랄포아가 보이지 않자 남은 병력들을 수습해 균주성으로 도망을 치는데 성공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구데이가 이끄는 본대가 툴루이와 합류해 결국 균주성은 함락되고 말았고 성 안에서는 대학살이 펼쳐졌죠. 완한압달도 결국 몽골군에게 붙잡히고 말았는데 그는 자신을 죽여도 좋으니 몽골군 대장인 수부타이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수부타이는 어리둥절해하며 완한압달을 만나 너는 곧 죽을 건데 왜 나를 보자고 하냐? 라고 했는데 완한압달은 당신은 하늘이 내린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당신을 봤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말을 남기고 처형당했죠. 그리고 완한진화상도 균주성으로 몸을 피했고 균주성이 함락되었을 당시에도 겨우 몽골군을 피해 도망칠 수 있었는데요. 나중에 자발적으로 몽골군 앞에 나타나 자신이 누군지 알리며 대장을 만나려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몽골군은 그를 붙잡아 자신들의 대장 앞으로 끌고 왔는데 몽골의 대장이 그의 이름을 묻자 완한진화상은 지난날 대창원, 위주, 도회곡 전투를 승리로 이끈 금나라 장군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면서 만약 자신이 도망쳤다면 국가를 저버렸다고 알려졌을 것이니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명백히 하면 훗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의 기백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몽골의 대장은 완한진화상을 투항시키려 겁박도 하고 고문까지 했지만 피를 뿜으면서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몽골의 대장은 다음에는 자신의 부하로 오게 해달라며 제사를 지내줬다고 하죠. 어쨌든 삼봉산 전투의 패배로 인해 금나라는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침내 수부타이가 이끄는 군사들은 개봉을 포위했고 금나라에서는 화친을 제안했지만 수부타이는 난 단지 개봉을 함락시키라는 명령만 받았을 뿐이다 라며 화친 제안을 거부했죠. 애종은 남송에도 사신을 보내 구원을 호소했지만 정강의 변 이후로 금나라의 원한을 품고 있었던 남송은 오히려 몽골 제국과 손을 잡고 금나라를 협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개봉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함락되고 말았고 애종은 체주로 도망쳤지만 그곳마저 함락되었으며 애종은 결국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금애종이 죽기 전 황족이던 완한승린에게 황위를 양해한 뒤 그에게 체주를 탈출해 안전한 곳으로 가서 금나라를 재건하라 했지만 완한승린 역시 몽골군에게 처참하게 죽임당했고 이로써 완한아골타를 시작으로 119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금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죠. 사실 몽골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던 나라일 때 금나라는 몽골과 맞서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쟁을 이어나간 것 자체가 금나라도 정말 대단했던 것을 반증하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금나라 멸망을 결정짓는 전투, 삼봉산 전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